아버지, 죽지 마세요. 61살에 처음으로 들어본 아들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괜찮다고만 하던 제가 결국 무너져 내렸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건강하다고 자신했거든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하루 한 갑씩 철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올해 받은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폐에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담배를 피웠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졸릴 때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폐암 2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치료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애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동안 아버지는 괜찮다. 아버지는 강하다고만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네요.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아내가 우는 모습을 몇 번 못 봤는데 그날은 아이처럼 울었어요. 당신이 담배 끊으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이제야 끊으면 뭐해요?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몇십 년을 건강에 나쁘다, 폐에 안 좋다고 잔소리처럼 들었던 그 말들이 다 사랑이었구나 싶었어요. 첫째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회사에서 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들아,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조용하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바로 갈게요. 1시간 만에 아들이 달려왔어요. 평소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비는 제가 다 낼 테니까 치료만 열심히 하세요. 그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들한테 아버지는 괜찮다, 돈 걱정 말아라만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저를 걱정해주는 나이가 됐구나 싶었어요. 둘째 딸도 시집가서 바쁜데 그날 바로 왔어요. 아빠,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몸이 아프면 바로바로 말씀하셔야죠. 딸이 울면서 화내는 모습이 어릴 때랑 똑같더라고요. 아버지 걱정에 화내는 거죠. 치료를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솔직히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토하고 몸무게도 15kg이나 빠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동안 못 느꼈던 걸 느끼게 됐어요. 아내가 매일 병원에 와서 죽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 닭죽, 과일. 입맛이 없어서 한두 숟가락밖에 못 먹어도 화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드세요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주말마다 병원에 와서 제 발을 주물러 줬어요. 아버지, 예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시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어릴 때 아들이 아플 때 제가 발 주물러주고 토닥여주고 그런 게 기억나더라고요. 이제는 아들이 저한테 해주는 거죠. 딸은 매일 저녁에 전화했어요. 아빠, 오늘 치료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세요? 딸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났어요. 시집간 딸이 매일 아버지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30년 동안 같이 일했던 택시 동료들도 놀라웠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요. 최 기사님, 빨리 나으세요. 우리가 최 기사님 목까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걱정 말고 치료만 하세요.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현금 봉투를 놓고 가고 특히 김 기사님이라고
저랑 맨날 손님 때문에 싸우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말하더군요. 최 기사님, 미안해요. 그동안 싸우기만 했는데 아프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몰랐던 마음들이 아프고 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정작 가족들과는 시간을 안 보냈어요.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TV만 보고 주말에는 쉬겠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껴야 한다.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싶다고 해도 아버지는 바쁘다고 했고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가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같이 치료받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외면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6개월 치료를 받고 다행히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까지는 5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퇴원하는 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내, 아들, 딸, 사위, 손자까지.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딸도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랑 여행도 가시고 하고 싶은 것도 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요. 택시는 그만두기로 했어요. 30년이면 충분히 했죠. 아들이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아내랑 같이 등산을 해요. 예전에는 뭐 하러 산에 가냐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수업도 다녀요. 60이 넘어서 붓글씨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군요. 가장 큰 변화는 손자와의 관계예요. 예전에는 손자가 와도 할아버지 바쁘다, 할아버지 피곤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손자랑 시간을 많이 보내요. 손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숙제도 같이 봐주고 공원에도 같이 가고.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죠. 손자 때문에 스마트폰도 배웠어요. 카카오톡으로 손자랑 대화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아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서로 공기 같은 존재였거든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이제는 매일 아내한테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지난달에는 아내 생일에 처음으로 꽃을 사줬어요. 결혼할 때 100원은 꽃을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이네요. 이렇게 예쁜 꽃을.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아내 말에 더 귀 기울여요. 아내도 자기만의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안일만 하면 되라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줘요. 암에 걸리고 나서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돈 벌기, 생계 유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를 생각해요. 동네에서 무료 운전 봉사를 시작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이에요. 30년 운전 경험이 이런 데서 도움이 되니까 보람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인생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제 경험을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다, 가족이 최고다라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해줘요.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저처럼 건강을 과신하고 계신 분들,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건강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저는 암 진단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족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미뤄왔던 여행도 가보시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해보세요. 건강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아프고 나서 하려면 너무 늦어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아이들과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 모든 게 감사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제답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